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뛰자 전셋값이 올랐다라는 듣보잡 신문의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듣보잡이죠. 뭐 누가 요즘 한국경제 구독료 내고 봅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경제에다가 돈을 주고 기사는 쓰죠. 광고는 하죠, 다들. 그런데 돈을 내고 한국경제의 찌라시 전단지를 보진 않죠. 광고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그 아파트 값에 대한 이게 실제 팩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봤는데, 이제 뭐 여기 뭐 답심리도 있고 장안동도 있고, 근데 이제 다 그렇고, 저기를 봤어요. 이게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다 똑같은 얘기고, 이제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많이 선호하는 34평형이라는 84m 제곱에 대한 집을 봤어요. 집을 봤는데 실제 뭐 최근 거래 가격이 9억이고, 아우 좋겠네요. 분양은 한 5억대 받은 거로 보여지는데 뭐 한 6, 7년 사이에 9억이 됐다 하니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근데 이제 집이 잘 안 팔리겠죠. 9억 천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5억 4천 정도, 5억 3천 정도에 지금 전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가격이 최초의 분양가에 조금 더 나오는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 5억 4천대의 가격에서 사실은 전세값이 더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그 매입한 가격에서 대출받은 금액이나 자기가 넣었던 금액을 다 뺀 가격을 전세로 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세값은 지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전세값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옷을 지금 거꾸로 입어서. 전세값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은 상당히 좀 높게 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 매매가는, 매매는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 되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매매냐라는 걸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죠. 근데 하여튼 오늘은 그 듣보잡 신문 한국경제의 그 기사를 하나 보면, 자, 5억 4천에 거래됐는데 한 달 전에는 뭐 3억 5천도 있고 4억 8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억이 올랐다, 전세값이. 이딴 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6억 7천도 있었어. 전세가 더 내려가면 1년 전에도 5억 3천, 5억 6천 다 있었어요. 그죠? 계속. 그때도 4억 6천도 있었고 5억도 있었고, 뭐 여러 조건들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왜 가격을 이렇게 뽑아내냐는 거죠. 마치 전세값이 진짜 1억이 오른 것처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시세 중에 여러분들이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 시세를 자꾸 주식 시세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동산 시세는, 특히 전세 시장 시세는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폭을 봐야 돼요. 왜? 2년 단위의 계약을 하잖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뭐 돈이 급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싸게 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뭐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전세 조건에서 또 어떤 옵션이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이 개별 사항이 굉장히 심하다고. 똑같은 물건이 계속 이 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짓거리를 해요, 기사에서. 그리고 좀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우리 좀 특히 폭락론이나 아니면 이런 지금 아파트 값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하시는 패널들을 보면, 자꾸 본인들의 논리를 갖다가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세값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했는데 전세값이 올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냐라고 내밀었을 때. 왜? 자기의 확실한 신념이 없는 거야, 그 데이터에 대한. 자기가 뭔가를 맞추고는 싶은데
상대방이 트릭을 썼을 때 그걸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뭐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야. 예? 정한영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올랐다라고 떠들어도 아니다라고 왜 얘기할 수 있느냐? 나중에 가보면 내 얘기가 맞잖아. 예?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또 그 제가 특히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그 허위 거래, 예, 허위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운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업 계약서가 많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을 때 내 뒤통수를 때리려고 지랄하던 쓰레기들이 있었죠. 예, 지금은 뭐하고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전에 있었던 부동산 실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현 정부가 부동산 실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논리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트릭을 썼을 때 내가 지금 의사란 말이야. 의사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환자는 이거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겨. 예, 아니라고 우기고 막 그런 근거를 제시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경험 많은 의사가 확신이 있다라면 당신 그래 당신이 우기든 뭐하든 당신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근데 내가 확신이 없다 보니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우겼을 때는 또 다른 논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명확한 거는 전셋값이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의 전세는 앞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대출을 낀 전세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출이 좀 있어도 저희 집값이 많이 나가니까 내가 전세를 좀 싸게 줄게요. 그죠? 예, 이렇게 내놓는 전세가 있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집도 있고 대출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을 DC를 해서 당신한테 문제 없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고 반전세도 있고 예? 특히 전세값을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순위 설정이 있는 경우예요. 빚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빚이 1, 2억이 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자 시세가 여기 전세가 5억인데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1, 2억이 있어도 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 전세금을 내가 깎아줄게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개 보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빚을 상환하죠. 우리가 통상.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상환하지. 왜 대출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왜곡되는 가격 아니면 또 내가 당장 급할 수도 있잖아. 다들 전세가 안 나가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세대가 900세대인데 전세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해? 난 지금 빨리 빼야 돼. 당장 급하단 말이야. 기다릴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죠. 무조건 세입자를 드리려고. 예? 아, 시세가 이건데 이건 받아야지 하라고 있으면 전세가 나가냐고. 예? 여기가 집이 뭐예요? 아까 내가 봤을 때 900세대인가?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30몇 평이 963세대예요. 963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 비율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20% 20%? 10%라고 합시다. 10%라고 하면 한 90세대, 100세대예요. 100세대인데 100세대가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달에 어 1년에 50세대니까 한 달에도 한 두세 대 정도는 전세가 나가야겠죠. 10%가 만약 전세를 논다면. 그런데 여기 이제 전월세 보면 그 자, 7월 달에는 요 두세 대, 세 세대밖에 없어요. 전세가. 8월 달에는 하나, 둘, 셋, 네 세대. 우리 평균 이제 10월 달은 지금이니까 9월 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대. 우리가 이사 많이 한다라는 2월 달에는 뭐예요? 거의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곱 세대, 여덟 세대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세가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한 20% 정도가 그죠? 예, 전체 900세대 중에 20% 정도가 그 전세로 있다라는 얘기죠. 20%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한 20% 정도가 전세로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갱신을 하겠죠. 여기 보면 갱신이 보이죠? 갱신이.
2021년도에 이 사람들이 갱신 요즘 갱신도 나오는구나. 와, 좋아졌네. 그죠? 예, 이렇게 보면 한 20% 정도가 전세 수요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힘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분양가 대비 내가 4억 8천, 4억 5천 전세 놔도 뭐 괜찮으니까 빼고 싶은 사람은 뭐 낮춰서 9월 달에 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나름대로 뭐 이런 하여튼 개별 사항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무슨 뭐 우리 주식의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린 것처럼 떠드는 기사가 제일 싸구려 기사다. 그 볼 것도 없는 기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 기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소위 말해 그 진보 진영의 특히 뭐 전셋값이나 뭐 우리 아파트값 폭락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논지를 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예. 아파트 값이 뭐 지금 뭐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전세 값이 뭐 그래도 요번 달에 회복은 됐지만 그래도 상황은 앞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값도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상황 자체는. 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못 느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딱 그 임계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그 이제 사회 전체가 고령화 분위기라는 임계점을 지금 딱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 집이 오른다? 그럴 일 없어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산 집이 폭락한다? 그럴 일 없어요. 네. 폭락, 폭등 없습니다. 예, 너무 아파트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커지면 그렇게 막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예. 한쪽에서 아무리 시장을 흔들려고 해도 시장 원체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세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예요.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라는 거예요. 분양가는. 그 진보 진영에서 가장 실수하는 폭락론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분양가를 낮추겠다라고 그래요. 마치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제도를 갖다 들이밀어도 분양가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득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분양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높아도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게 바로 부동산 유통 혁명이에요. 그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놓고 그 물건을 갖다가 내 친구한테 덤탱이 씌워서 팔겠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아파트 투자의 목적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죠? 이 마트에 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싸게 사가지고, 싼 것도 아니지. 그 사람들이 파는 분양가로 사서 이 마트에 늦게 퇴근해가지고 문을 닫아서 늦게 온 사람한테 내가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워서 팔아라 먹겠다. 얼마나 이게 이제 그런 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없어지고 부동산 제가 유통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그죠? 누가 유통의 혁신을 통해서 똑같은 자재비와 건축비가 들어가고 땅값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더 싸게, 더 좋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는 겁니다. 너무 일단 너무 사람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람부터 모아놓고 신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죠. 무엇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혁신 혁명이 그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다 말장난이야. 말장난이고 이런 그 듣보잡 같은 한국경제 같은 신문의 기사를 보고 이게 경제지니까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걸 믿어야 된다. 이미 이제 그런 시대 끝났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 채널을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듣기 거북하겠죠. 자기가 어떻게 갖고 있는,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뭐 들을 필요가 없죠. 네. 이건
너무 웃긴 거예요. 어느 지역이 올랐다. 어느 지역이 내렸다. 얼마가 올랐다. 그런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 몇 개월 만에 반등. 그럼 그 몇 개월 사이에 나왔었던 기사들은 뭐야? 네? 뭐 몇 년 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 이런 기사 또 나오고. 데이터에 어떤 신뢰성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예? 이게 그 시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집을 장만하는데 어떠한 제도를 해주느냐 만들어주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투기꾼들이 물러날 거다. 투기꾼과 투자를 뭘로 구분져요? 그런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라고 뭐 이런 식의 뭐 논리로 갖다가 어 저런 투기꾼들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세금을 막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도 그 세금에 걸려서 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꼴을 하고 있고 참. 자, 여러분들 아까 호갱노노가 뭐 수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음, 예.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고 지금 잘 안 나가죠. 전세나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런 거 무시할 만큼. 아이고 참. 뭐 자꾸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월세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세는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예요. 전세는. 그렇기 때문에 어, 안 된다. 예. 그리고 전세 사기 뭐 피해 대책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뭐 지금 덕분에 좀 나오긴 나왔죠.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들이 좀 정부에서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 그 이상은 사실은 어렵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날이 좀 꾸물꾸물한가요? 지금 날씨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